가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엌 싱크대 위입니까? 거실 탁자 위에 펼쳐져 있습니까? 아니면 현관 신발장 옆에 아무렇게나 꽂혀 있습니까? 지금 바로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가위를 그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잘라내면 그만인 물건, 쓰고 나면 아무데나 두어도 되는 물건.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재물을 끊어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가위의 위치에 따라 돈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물운이 완전히 끊기기도 합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이 말이 쉽게 들리십니까? 가위 하나가 돈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오늘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풍수에서 가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쇠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두날, 이 두날이 맞닿아 무언가를 잘라내는 형상. 풍수에서는 이 형상 자체가 기운을 자른다고 봅니다. 재물의 흐름을 자릅니다. 복의 줄기를 자릅니다. 그리고 인연의 끈까지 자릅니다. 특히 돈이 들어오는 방향에 가위가 놓이면 그 흐름이 그 자리에서 잘려나갑니다. 들어오려다 잘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부엌으로 갑니다. 어젯밤 택배를 뜯다 쓴 가위가 싱크대 위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날은 하늘을 향해 벌어진 채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치우면 되지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이 집의 재물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흐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부엌은 풍요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고 생명의 기운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가위가 나를 벌리고 있다면 그것은 풍요의 흐름을 정확히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조금씩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다. 지출을 줄여도 늘 빠듯하다.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재테크 방법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정작 집안의 기운은 살펴보지 않습니다. 풍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 그 위치 하나가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삶의 흐름을 만듭니다. 가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재물의 흐름을 건드리는 물건입니다. 이대로 두면 계속 돈이 빠져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8가지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가위를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자리, 반드시 피해야 할 배치와 방향, 그리고 재물운을 불러들이는 올바른 자리, 하나씩 들으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듣고 나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안 모였던 거구나.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가위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눈에 안 띄는 데 두면 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거나 구석에 치워두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바로 그 자리가 가장 위험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여십시오. 지금 이 순간 문이 열리면서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집을 향한 재물의 기운도 함께 들어옵니다. 풍수에서 현관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닙니다. 이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첫 번째 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만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장 위에 가위가 있습니까? 현관 옆 작은 서랍 안에 가위가 들어 있습니까? 택배를 자주 받는 집이라면 현관 한쪽 구석에 가위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쓰려고 가져다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가위는 매일 기운을 자르고 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깥에서 좋은 기운이 밀려 들어옵니다. 오늘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기운, 뜻밖의 수입이 생길 것 같은 기운, 좋은 인연이 찾아올 것 같은 기운. 그 기운이 현관을 통과하는 순간 신발장 위에 가위를 만납니다. 날이 벌어진 채로 놓인 가위를. 그 자리에서 기운이 잘립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잘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현관을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풍수에서 현관에 날카로운 금속이 놓이면 살기가 생긴다고 합니다. 살기, 즉 날카롭고 거친 기운입니다. 이 살기는 재물을 쫓아냅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 이 날카로운 기운에 부딪혀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칼도 금속입니다. 그런데 왜 가위가 더 위험한가? 칼은 하나의 날입니다. 가위는 두 개의 날이 벌어진 형태입니다. 벌어진 두 날 사이의 공간, 그 공간이 기운을 잡아 자르는 힘을 만듭니다. 하나의 칼보다 벌어진 가위가 훨씬 강한 절단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로부터 어른들은 문 앞에 날카로운 물건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이 잊히고 있습니다. 현관이 깔끔하게 정리된 집과 현관에 이것저것 쌓인 집, 그 차이는 단순한 미관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운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의 차이가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재물은 불러들여야 들어옵니다.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저절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길의 시작이 현관입니다. 현관에서 기운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현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위가 있다면 지금 바로 치우십시오. 신발장 위가 어지럽다면 오늘 중으로 정리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관을 정리하셨다고 안심하기 이릅니다. 현관보다 더 치명적인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자리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가족을 먹이는 이 집에서 가장 부지런한 공간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공간이 가위로 인해 가장 많이 망가지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부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부엌 싱크대 위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칼꽂이 옆에 가위가 꽂혀 있습니까? 아니면 가스레인지 옆 조리대 위에 가위가 올려져 있습니까? 부엌은 이 집의 풍요를 만드는 곳입니다. 음식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먹고 생명의 기운이 피어나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부엌은 재물운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엌에 가위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방치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요리를 마친 뒤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위로 팔을 자르고 고기를 손질하고 봉지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싱크대 한쪽에 올려둡니다. 나를 닫지도 않고 그냥 두었습니다. 설거지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어차피 또 쓸 테니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납니다. 그 가위가 싱크대 위에서 나를 벌린 채 매일 서 있습니다. 그 옆에서 밥을 짓습니다. 그 옆에서 반찬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이 집의 재물 기운이 조금씩 매일 잘려 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칼꽂이에 가위를 함께 꽂아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칼과 함께 세워두면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요. 보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칼 꽂이는 날이 위를 향하도록 세워두는 구조입니다. 가위도 함께 날을 위로 향한 채 꽂힙니다. 풍수에서 날카로운 기운이 위를 향하면 그 기운이 공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부엌 전체가 그 날카로운 기운 안에 놓이게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내내 그 기운 속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싱크대보다 더 주의해야 할 자리가 부엌 안에 있습니다. 바로 식탁입니다. 식탁은 가족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모이는 자리입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곳입니다. 풍수에서 식탁은 이 가정의 화목과 풍요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장소로 봅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가위가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가위가 기운을 자릅니다. 화목의 기운을 자릅니다. 함께 쌓아가는 재물의 기운을 자릅니다. 그리고 가족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까지 조금씩 자릅니다. 식탁에서 이유 없이 말다툼이 자주 생긴다면 식탁 위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두는 것은 아니지만 식탁 서랍 안에는 있다. 그건 괜찮지 않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랍 안에 넣어두면 보이지 않으니까 기운도 차단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풍수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닫힌 공간 안에 기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갇혀서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기운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서랍을 열고 닫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가위의 기운이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갑니다. 식탁 서랍이라면 밥을 먹는 그 순간마다 그 기운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부엌의 기운이 살아야 재물이 삽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부엌에서 만들어지는 음식이 가족의 몸을 살리듯 부엌의 기운이 이 집의 재물을 살립니다. 그 기운을 지키려면 부엌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가위는 사용 후 반드시 씻어서 날을 닦고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합니다. 조리대 위에, 싱크대 위에, 식탁 위에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리를 마치고 나서 가위를 어디에 두는지 한번 의식해 보십시오. 그 작은 의식이 기운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부엌과 식탁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세 번째 위험한 자리는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돈을 직접 다루는 공간, 통장과 지갑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위가 있다면 그것은 재물의 기운을 가장 직접적으로 차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갑 옆에 가위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떠올려 보십시오. 거실 서랍을 열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통장이 있습니까? 현금 봉투가 있습니까?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가위가 함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잠시 멈춥니다. 생각해 보니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냥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랍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실 TV장 서랍이든 책상 서랍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통장이 있고 현금이 있고 가계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위가 있습니다. 매일 그 서랍을 열고 닫습니다. 공과금을 낼 때, 용돈을 꺼낼 때, 통장을 확인할 때, 그때마다 가위의 기운이 함께 움직입니다. 재물을 꺼낼 때 재물을 향한 절단의 기운도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오행의 원리로 세상의 기운을 설명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5가지 기운이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억누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재물과 성장의 기운은 나무, 즉 목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위로 자라나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금속은 나무를 억누릅니다. 쇠가 나무를 자르는 것처럼 금속의 기운이 재물의 기운을 억누르고 잘라냅니다.
이것을 금극목이라고 합니다. 금속이 나무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가위는 금속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강한 절단의 기운을 가진 물건입니다. 그 가위가 재물 바로 옆에 있다면 금극목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지혜가 쌓아온 기운의 원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숨을 쉬듯 기운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작용합니다. 열심히 벌어도 손에 남지 않는 느낌. 분명히 아끼는데 어디론가 새어나가는 느낌. 그 이유를 밖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집 안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서랍 안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지갑 바로 옆에 가위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대 위 혹은 현관 선반 위에 지갑을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옆에 가위가 함께 놓여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갑은 재물이 직접 머무는 물건입니다. 재물이 잠시 쉬었다가 나가는 곳이기도 하고 들어온 재물이 자리를 잡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지갑 바로 옆에 가위가 있다면 재물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잘리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즉시 나가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갑 근처에 가위를 두는 것은 스스로 재물의 줄기를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재물은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모입니다. 날카로운 기운이 가득한 자리에 재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불편한 자리에는 아무도 오래 있지 않듯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서랍을 열어보십시오. 통장과 현금이 있는 그 서랍 안을. 가위가 있다면 지금 바로 꺼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그 서랍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재물 옆에 가위보다 더 오랫동안 더 깊이 영향을 미치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의 3분의 1을 보내는 그 자리입니다. 눈을 감고 몸을 누이고 가장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 그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가위가 있다면 그 기운은 자는 내내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재물운만이 아닙니다. 건강과 가장 가까운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침실 문을 열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침실 안에 가위가 있습니까? 협탁 서랍 안을 열어보십시오. 화장대 위를 살펴보십시오. 혹은 침대 옆 바닥, 옷장 위, 창가 선반 위 어딘가에 가위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합니다.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만큼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두게 된 것입니다. 침실은 이 집에서 가장 깊고 고요한 기운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몸을 눕히는 공간, 눈을 감고 세상과 단절되는 공간, 그리고 내일을 위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공간. 풍수에서 침실은 특별하게 봅니다.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킵니다.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동안에는 다릅니다. 몸도 마음도 열려 있습니다. 그 시간에 주변의 기운이 가장 깊이, 가장 직접적으로 스며듭니다.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옷을 정리하다가 실밥을 뜯었습니다. 택배를 받아 침실에서 뜯었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화장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잠깐 두었다가 나중에 치우려고. 그런데 그날 밤 그냥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며칠 동안 가위는 화장대 위에서 나를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잠든 그 시간 내내 그 절단의 기운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침실에서 가위의 기운이 건드리는 것은 재물운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회복됩니다. 세포가 재생되고
피로가 풀리고 내일을 위한 기운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절단의 기운이 있다면 회복되어야 할 기운이 조금씩 잘립니다. 이유 없이 피곤한 날이 많다면 침실의 기운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침실은 부부의 공간이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기운을 나누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서 두 사람의 기운이 섞이고 관계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날카로운 절단의 기운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관계가 자꾸 날이 서는 느낌이 든다면, 별것 아닌 일로 감정이 부딪히는 일이 잦아진다면, 가까워지려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침실 안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가위가 있다면 그것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협탁 서랍 안에 넣어두면 괜찮지 않나? 화장대 서랍 안에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 괜찮지 않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기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실에서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낮 동안에는 우리가 움직이면서 기운을 흩뜨립니다. 그런데 밤 동안에는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기운은 더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서랍 안에 있어도 침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기운은 고요한 밤 내내 그 공간에 머뭅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가장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시간에 좋은 기운이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 시간에 나쁜 기운이 있으면 소모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날이 많습니까?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느낌입니까? 몸은 분명히 쉬었는데 기운이 채워지지 않는 느낌입니까? 침실 안을 살펴보십시오. 가위가 있다면 오늘 밤 자기 전에 반드시 꺼내십시오. 침실의 기운을 지키는 것이 재물운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기운이 회복되어야 재물을 만들어갈 힘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네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현관, 부엌, 돈을 다루는 서랍, 그리고 침실. 이 네 곳 중 한 곳이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바로 바꾸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가위를 어디에 두면 됩니까? 안전한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리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바로 가위를 두는 방향과 형태입니다. 같은 자리라도 가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리를 아무리 잘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리를 옮겼습니까? 현관에서 치웠습니까? 싱크대 위에서 치웠습니까? 서랍 안에서 꺼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만 옮기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자리에서 치웠으니 이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가위는 어디에 두느냐만큼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자리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자리를 옮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날의 방향을 살펴보십시오. 지금 가위를 두는 자리에서 가위의 날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까? 문 쪽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벽을 향하고 있습니까? 풍수에서 날카로운 기운은 향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가위의 날이 사람을 향하면 그 살기가 사람에게 직접 향합니다. 가위의 날이 문을 향하면 들어오는 기운을 문 앞에서 자릅니다. 반드시 날이 벽을 향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혹은 안쪽으로 막힌 곳을 향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날카로운 기운이 향할 곳이 없어야 그 기운이 멈춥니다. 그런데 방향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위가 지금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열린 가위는 기운을 계속 자릅니다. 두 날이 벌어진 상태,
그 상태 자체가 절단의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놓여있는 동안 내내 그 기운이 작동합니다. 닫힌 가위는 다릅니다. 두 날이 맞닿아 하나가 된 상태. 절단의 기운이 내부로 수렴됩니다.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가위를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날을 닫으십시오. 두는 자리가 어디든 이것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닫아두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어디에 두든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닫아두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위에 자리와 방향이 더해져야 합니다. 닫힌 가위도 날카로운 금속입니다. 그 금속의 기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열린 것보다 훨씬 약해질 뿐입니다. 기본을 지키되 자리와 방향까지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가위의 기운이 비로소 안정됩니다. 다음으로 보관 방법입니다. 가위를 그냥 두는 것보다 무언가로 감싸두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가죽 케이스가 있다면 그 안에 넣어 두십시오. 천 파우치가 있어도 좋습니다. 뚜껑이 있는 통 안에 넣어 두어도 됩니다. 날카로운 기운을 감싸는 것,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운을 차단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싸는 것은 다릅니다. 기운을 차단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케이스나 천으로 감싸면 날카로운 기운이 안으로 수렴됩니다. 서랍 안에 그냥 던져두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가위가 집안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한번 세어보십시오. 부엌에 하나, 거실에 하나, 침실에 하나, 아이 방에 하나. 세어보면 4개, 5개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가위가 각각의 자리에서 기운을 내뿜습니다. 하나를 잘 관리해도 나머지가 집 안 곳곳에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가위는 필요한 최소한만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엌용 하나, 그 외의 용도로 하나, 많아도 2-3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가위가 있습니까? 날이 무뎌진 가위가 있습니까? 어디서 생겼는지도 모르는 가위가 있습니까? 그것들은 오늘 정리하십시오. 쓰지 않는 가위는 버리거나 한 곳에 모아 함께 보관하십시오. 집 안 곳곳에 흩어진 가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날을 닫을 것, 날의 방향을 벽 쪽으로 향하게 할 것, 그리고 감싸서 보관할 것. 이 3가지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올바른 자리입니다. 이 3가지를 지키면서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풍수에서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가위의 자리가 있습니다. 재물운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기운을 안정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쁜 자리에 가위를 두었던 분들을 위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꾼다면 그 기운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제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위험한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현관, 부엌, 돈을 다루는 서랍, 침실, 그리고 방향과 형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가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을 지키는 가위의 자리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기운의 흐름에서 비켜난 자리여야 합니다. 현관처럼 기운이 강하게 드나드는 자리, 부엌처럼 기운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자리, 침실처럼 기운이 깊이 스며드는 자리, 이런 곳에서 벗어난 자리여야 합니다. 둘째, 사용 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자리를 정했다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가위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재물이 방황하지 않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항상 닫힌 상태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 이미 절반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자리는 집의 중앙 수납 공간입니다. 집에는 기운이 강하게 흐르는 자리가 있고 기운이 고요하게 머무는 자리가 있습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자리입니다. 부엌은 기운이 활발한 자리입니다. 침실은 기운이 깊이 스며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집의 중앙, 거실 한쪽의 수납장 혹은 복도의 붙박이장 안쪽은 다릅니다. 기운이 특별히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가위의 기운은 잠잠해집니다. 날카로운 기운이 어디로도 향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가라앉습니다. 문이 있는 수납장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문을 닫으면 기운이 안으로 수렴됩니다. 가위를 닫아서 케이스에 넣어서 문이 있는 수납장 안에 두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보관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부엌용 가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리용 가위는 부엌에서 써야 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관법이 중요합니다. 부엌 가위라면 반드시 전용 보관대에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날이 아래를 향하도록 세워두어야 합니다. 날이 위를 향하면 기운이 위로 솟구칩니다. 부엌 공간 전체로 날카로운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날이 아래를 향하면 기운이 안정됩니다. 아래로 향한 기운은 퍼지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마친 즉시 씻어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리대 위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싱크대 한쪽에 올려두지 마십시오. 쓰고 나면 즉시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나쁜 자리에 가위를 두었다. 지금 바꾼다고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기운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흐르는 것입니다. 막혔던 물길도 트이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기운도 지금부터 바뀝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나쁜 기운이 쌓였다면 먼저 한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가위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세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오래된 가위라면 녹이나 얼룩을 닦아내십시오. 씻은 뒤에는 햇볕이 드는 창가에 잠깐 두십시오.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햇볕은 금속의 기운을 정화합니다. 오랫동안 쌓인 탁한 기운이 햇볕을 받으며 흩어집니다. 새로운 기운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 다음날을 닫고 케이스에 넣어서 올바른 자리에 보관하십시오. 이것으로 과거의 기운을 씻어내고 새로운 흐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위를 선물로 받거나 다른 사람이 쓰던 가위를 가져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위는 반드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운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운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받은 즉시 깨끗이 씻고 햇볕에 두십시오. 그런 다음 올바른 자리에 보관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기운이 정리됩니다. 가위 하나를 바꾸는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집 전체를 뜯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 하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가위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것. 그 작은 변화가 기운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움직이면 흐름이 바뀝니다. 흐름이 바뀌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리를 바꾸고 방향을 고치고 정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치를 아무리 잘해도 이것이 없으면 효과가 절반입니다. 아니, 절반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풍수는 공간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기운을 만드는 것은 결국 그 공간에 사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리를 바꾸셨습니까? 방향을 고치셨습니까? 나를 닫아두셨습니까? 정화까지 마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가 어쩌면 앞선 7가지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풍수는 공간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의 기운을 만드는 것은 결국 그 공간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위를 제자리에 두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닙니다. 삶을 다스리는 마음이 물건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가정을 보았습니다. 돈이 잘 모이는 집이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늘 여유가 있는 집, 큰 부자는 아니어도 재물이 꾸준히 흐르는 집, 그런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쓰면 씻었습니다. 씻으면 닫았습니다. 닫으면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가위 하나도, 칼 하나도 그냥 두는 법이 없었습니다. 쓴 물건은 반드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소한 반복이 재물의 흐름을 만들고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돈이 자꾸 새는 집도 보았습니다. 버는 것 같은데 남지 않는 집, 아끼는 것 같은데 늘 빠듯한 집, 열심히 사는데 앞이 나아지지 않는 집. 그런 집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항상 무언가가 제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위가 싱크대 위에 있었습니다. 지갑이 현관 바닥에 있었습니다. 통장이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작은 것들이 제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쌓여 집 전체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물건이 제자리에 없다는 것은 단순히 어지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면 된다는 이유로 작은 것들을 계속 미루는 습관, 그 습관이 공간의 기운을 만들고 그 기운이 재물의 흐름을 만듭니다. 풍수는 결국 습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기운이 되고 흐름이 됩니다. 가위 하나를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위를 제자리에 두고 나면 그 옆에 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하나가 하나를 부릅니다. 정리된 공간에서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답답했던 공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풍수의 시작은 항상 여기입니다. 지금 내 손이 닿는 것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것.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기운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마음이 정리되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지면 판단이 바르게 됩니다. 판단이 바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위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것이 이 긴 흐름의 시작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큰 것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가위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사람이 재물도 제자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집 안에 가위가 어디에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 근처입니까? 싱크대입니까? 지갑 옆 서랍 아닙니까? 침실 화장대 위입니까? 그 자리가 오늘 말씀드린 자리와 겹친다면 지금 바로 일어나십시오. 영상이 끝나고 나서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기운을 바꾸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가위를 꺼내서 나를 닫으십시오.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잠깐 두십시오. 그리고 문이 있는 수납장 안 집의 중앙 수납 공간에 넣어 두십시오. 오늘 하루 안에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재물은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흐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옵니다. 막힌 곳을 열어주어야 흐릅니다. 자르던 것을 멈추어야 쌓입니다. 오늘 가위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것이 그 길의 시작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위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이 집의 기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 첫걸음이 재물의 흐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집에 좋은 기운이 흐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건 하나를 제자리에 두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쌓여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